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체제로 떠오르면서 올해 매매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좀 따르면요. 올해 전국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전날까지 51,402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연간 기준으로는 이미 지난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수치라는 점 여러분께서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투자 전략 세우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하시고 전략 이어서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정보들 준비해뒀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들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문가님이 준비한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살펴보고요. 이후에는 가치 높은 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다리고 있는 곳은요. 강남구 역삼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먼저 전해드릴 거고 이어서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치 있는 지역들만 저희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2-1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이어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다양한 정보들 지금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먼저 시장의 핵심 이슈부터 짚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부동산계 올킬 전문가이시죠. 우리 PMC의 김채용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간단하게 요즘 또 금리 인상이 들썩거리죠. 그래서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갑자기 또 금리를 많이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예상이 되죠. 예, 금리는 완만하게 이제 인상이 예상되지만 또 국내 금리 인상이 제한적인 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투자를 못 하겠다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디커플링 현상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이제 양극화 시장이 형성된다. 굉장히 고가 그 주택과 또 저가 주택의 이 차이가 양극화가 있고 중간층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실수요 시장이 이제 안정화된다. 예,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그래도 조금 오르니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실수요 시장이 이제 점차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 폭락하거나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이제 조정 기간 항상 거쳐요. 부동산이 이제 오름세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조정 기간이 있다가 또 쭉 오르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런 그래프 이제 꾸준히 그동안 대한민국이 그 부동산 시장의 그래프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지켜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조정 후에 이제 소형주택이 아무래도 좀 투자하기가 편하죠. 예, 그래서 소형주택 위주로 완만한 상승세 유지를 할 것 같다.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으로 수요가 많으면 좀 소형주택으로 많이 몰리면 조금 오름세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비규제 지역이라고 그러죠. 규제받지 않는 지역이 부동산 유형이 인기를 예상할 수 있다. 아무래도 규제가 되면 여러 가지가 투자하기가 힘드니까 규제받지 않는 지역의 부동산 유형이 조금 인기가 예상될 수 있겠죠. 예, 게다가 이제 투자 비용 상승 대비, 투자 비용에 해서 얼마나 상승을 할 것인가 이렇게 그거를 보시면 이제 그 비율을 꼭 똑같은
똑같은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쪽과 이쪽과 똑같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럴 때는 조금 우리가 인기 지역을 투자하시는 게 상승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 또 도심 지역 중심의 부동산은 선점한다. 왜냐하면 도심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특히 뭐 강남 쪽은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그렇지만 주택 수요는 잘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뭐 부동산이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선점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역세권이나 직주 근접 유형의 부동산에 주목해라. 뭐 아무래도 역세권, 지하철 이런 쪽에 가까이에 있으면 더 인기가 많죠. 예. 그리고 그 가장 주택의 그 금액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직주 근접입니다.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부동산을 주목하셔라. 그다음에 비규제 부동산 유형하고 규제 부동산 유형에서 아무래도 비규제 유형이 더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또 근데 이제 비규제 부동산 유형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차익이 크게 발생 안 하니까 비규제다 생각하시면 규제를 할 수 있으면 규제 지역을 하는 게 나중에는 조금 세월이 흐르면 더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쪽을 많이 한다 이 얘기죠. 이거를 해서 더 좋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예. 게다가 이제 요새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부동산 투자를 관망하느냐 이렇게 보셨을 때 그래도 지금 이제 금리도 오르지만 또 하나 다른 거는 지금 뭐 우리가 말하는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래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부동산이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냥 보고만 있다라고 하면 좋은 해결책을 얻을 수는 없거든요. 계속해서 여러분도 적극적인 투자 임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적극적인 투자 안에서 좋은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그 전략들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1대1로 상담 또 해드리고 있거든요. 상담 정보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2022년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텐데요. 자, 2022년 부동산 투자 전략과 관련된 정보들까지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대1로 지금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상담은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안내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간 김채영 이사와 함께 생방송으로 부동산 정보들 핵심 이슈부터 살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처 정보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역삼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함께 위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요. 이곳 역삼역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세권이고요. 지금 시세가 5억 7,500만 원에서 6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인지 한번 만나볼게요. 투자 포인트와 함께 위치 설정, 입지 여건 정보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입지가 어디냐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강남구에서 역삼역 하면은 역삼동이다 하면은 지금 이제 다른 곳 조금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강남구에서. 왜냐?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또 여기 압구정동 일부 지역 이런 쪽은 강남구에서는 투자하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서 투자하기가 어렵죠. 실거주 아니면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삼동이나 이 논현동이나 이런 쪽이 지금 많이 이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치도 많이 상승이 됐고요. 많이 지금 앞자리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 왜 그러냐? 삼성동 쪽에서 크나큰 일자리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테헤란로 벨트를 떠나서 이만큼 큰 숲 같은 일자리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삼성역에서 선릉역, 역삼역, 강남역 이쪽이 테헤란로 벨트였죠. 근데 앞으로 요게 이제 테헤란로인데 앞으로 이만큼 더 생긴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택 수는 거주할 주택 수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일자리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삼성동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또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 단지, 수서 역세권, 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개발, 또 우리가 정보사 부지 개발 있죠. 사당 또 복합 환승센터 있죠. 남부터미널 개발 있죠. 양재 오면 R&CD 개발 특구 지역 있죠. 또 이쪽에 보면 화물터미널 물류센터 또 있죠.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주택이 그래서 요새 뭐 아파트가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그래서 너무 거긴 힘드니까 요새 다세대 주택 쪽으로 많이 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으로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혹시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도 있습니다. 근데 멀게는 결국은 또 다세대 주택의 변천사가 있잖아요. 결국은 또 아파트가 또 이루어지죠. 근데 일단 또 이제 개발 호재를 보셔야죠. 입지도 보지만 앞으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 개발, 여기 코에스도 있죠. 여기 저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문화공원, 종합운동장까지 굉장히 대규모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이쪽에 100만 이상, 120만, 130만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하는데 우선 우리나라 가장 이제 최고봉이 되죠. 잠실 롯데타워보다 15m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연면적도 3배나 더 높고요. 그래서 앞으로 통합 사옥만 되는 게 아니라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굉장히 크게 건설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강남은 우리만의 도시가 아니고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왜? 앞으로 국제회의나 모든 이쪽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개최될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영동대로 지하도시 같은 거는 곳은 삼성역에서 봉은사까지 잠실운동장에 약 30배가 됩니다. 연면적이 지하 6층까지죠. 지하 6층에 뭐 지하에 우리가 말하는 GTX라든가 뭐 KTX, SRT, 또 2호선, 또 우리가 말하는 위례 신사선, 이쪽에 9호선 봉은사역 이렇게 있죠. 근데 앞으로 이쪽으로 유동 인구가 약 100만 정도, 100만 이상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중간 지점에는 또 이렇게 서울광장 2.5배에 달하는 널찍한 뭐 이 활용도가 높죠. 이렇게 되면 뭐 행사라든가 모든 게 많이 개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고요. 지금 뭐 르네상스 호텔 리모델링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되어 있었죠. 이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가 호텔과 업무시설 두 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또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립이 되면 이쪽에 일자리는 또 늘어나죠.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또 양재동 같은 경우는 GTX 신호선이 들어옵니다. 이쪽에 AI 연구단지, 대기업들의 연구단지가 이쪽으로 쏙쏙 모이고 있고요. 또 바로 또 카이스트 대학원이죠. AI 대학원이 이쪽으로 2023년까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단지와 같이 연계돼서 이쪽으로 고소득 연봉자들이 많이 이쪽으로 몰릴 것이다 예측을 하고요. 또 이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소식 계속적으로 얘기가 거론되고 있죠. 지하로는 이제 교통을 빠르게 소통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자연 친화적으로 여기 가림판도 없어지고 강남이 또 재탄생한다, 더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항상 뭐 삼성역 또 여기 양재역, 수서역 GTX의 수혜지는 가장 수혜지는 강남입니다. 이렇게 세 역도 조밀조밀 가까운데 되어 있지만 모든 이 먼 데서의 그동안은 1시간, 2시간, 1시간 넘게 걸리죠.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를 앞으로 뭐 10분, 20분, 30분 대로 오기 때문에 강남이 더 번화해지고 다 많이 더 몰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그동안은 멀어서 강남을 못 왔는데 10분, 20분 대로 오면은 여기 와서 소비를 하는 그 인구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위례 신사선 또 위례 과천선 이렇게 들어오고요. 뭐 수서 광주선이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강남은 지금도 강남은 이 바둑판처럼 어디든지 다 역세권입니다. 근데 또 더 편리하게 또 사이사이에
또 여기 생긴다, 더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여러분들 항상 이 매매가죠. 매매가가 지금 앞자리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뭐 2, 3년 전에 보신 분들은 깜짝깜짝 놀라셔요. 아우, 그렇게 다세대인데 그렇게 올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지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5억 7,500에서 투룸 다세대인데 뭐 방 2개, 거실 하나, 뭐 화장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6억 5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돈 가지고 투자하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전세를 활용해서 5억 2,500에서 5억 9천만 원 요거를 포함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 금액은 약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면 똘똘한 강남구에 있는 역삼동 투룸을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세 통계에서 전해드린 매매가, 임대가 향후 더욱더 오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어떤 부동산이든 가장 중심으로 지금 그곳을 살펴보고 그곳으로 이렇게 접근성이 편한 곳으로 부동산을 항상 보고 있잖아요. 그곳이 바로 강남입니다. 자, 그 기준이 되는 곳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참고하셔서 전략들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으로도 가보도록 할게요. 당산에 있는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2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시세 보니까 3억 2,20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곳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오피스텔 하면 요즘은 주거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처럼. 그래서 뭐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어서 어떤 분은 그거 원룸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투룸, 거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당산역에서 뭐 그 도보로 얼마 거리가 많지 않고요. 우선 당산역은 좋은 게 골드라인이 2개나 있습니다. 2호선도 우리가 골드라인이라고 칭하죠. 예, 순환선이니까. 그다음에 9호선. 그래서 이렇게 골드라인만 크로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고요. 또 바로 영등포 에서 중요한 거는 여의도죠. 여의도도 가까이에 있고 또 우선 좋은 거는 저는 여기 또 한강공원, 시민공원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쾌적하게 그만큼 이용할 수 있고 또 접근성도 좋고 여러모로 이 당산역은 누구나 다 많이 지켜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당산역에서 가까운 곳에 뭐 고등학교, 초중고가 이렇게 잘 있고요. 또 보면은 관공서, 세무서, 구청, 경찰서 이런 곳들도 몰려 있고 우리가 말하는 마트 있죠. 롯데마트, 백화점, 뭐 청가물 시장, 재래시장 다 갖춰져 있죠. 우리가 말하는 또 타임스퀘어도 있고요. 또 이제 성심병원, 한림대 성심병원도 있고 그래서 생활하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영등포역에서 가까이에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강에 또 이런 자연 그 인프라가 있죠. 뭐 여기는 좋은 게 바로 또 안양천까지 있습니다. 한강과 안양천이 양쪽에 있어서 그만큼 자연 인프라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여기 당산역, 여기 영등포구에서는 직주 근접지로 여기 교통이 좋잖아요. 9호선하고 2호선이 있기 때문에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선 이 공덕 업무단지 가까이에 있죠. 뭐 여의도는 뭐 코앞이고 걸어서 도보로 이용도 가능합니다. 여의도는. 그리고 지벨리라든가 또 마곡도 9호선 타면 금방 갑니다. 그래서 뭐 상암, DMC 요새 올림픽대교 생겼죠. 바로 넘어갈 수 있고 또 도심, 5호선이 있어서 도심, 종로나 이쪽으로 동대문 이쪽으로 이용이 편리합니다. 게다가 더 좋은 거는 이제 9호선 급행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뭐 강남 쪽에 조밀조밀한 업무지를 다 지나가고 앞으로 강남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도 빠르게 당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당산동은 입지가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또 이 영등포 쪽에 이 당산 쪽에 이 소형 주택이 왜 인기가 있나 하면은 20세에서 40대 젊은 층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만큼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그 개발 호재를 보면 영등포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영등포 하면은 뭐 공단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정비가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영등포 가면은 옛날 집들은 다 없어지고 우뚝우뚝 아주 깨끗한 건물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만큼 삼도심으로서 그만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비되고 더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영등포는 이제 뭐 재정비 촉진지구 해서 그런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이 주택들 정비하고 뭐 아파트로 바뀌고 뭐 아니면 건물로 바뀌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등포역에 딱 내리면 쪽방촌이라고 이쪽이 좀 지저분한데 모여 있죠. 예, 그래서 판자촌도 있고 막 이렇게 지저분한 데가 있는데 진짜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는 영등포가 왜 저게 영등포역인데 왜 빨리 안 없어질까 했는데 드디어 이제 이 쪽방촌이 공공주택 재개발 뭐 이래가지고 영구 임대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이라든가 주상복합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영등포는 더 깨끗하고 그만큼 가치가 상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영등포 하면 바로 이웃하고 있는 여의도죠. 한국의 맨하탄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이 주거 지역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 이웃하고 있는 그 여의도의 그 일자리에 있는 그분들이 많이 이웃하고 있는 당산이라든지 영등포로 주거 지역을 많이 찾고 있다. 그만큼 직주 근접지로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보면 이제 신안산선 이쪽으로 신안산선이 들어온다고 굉장히 이쪽이 들썩들썩했죠. 예, 그만큼 신안산선은 중요 지역만 탁탁탁 지나가고 중요 지역이라고 해서 어떤 지역이냐면 일자리 많은 지역을 많이 거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역까지 가죠. 그래서 그만큼 이용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GTX도 바로 여의도 이용하면 B 노선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TX의 그 수혜도 볼 수 있고요.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신림선 이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전철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지를 뻗고 있죠. 예, 신림선을 또 이용하면 또 빠르게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말하면 신월 IC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이제 지하로 돼서 빠르게 이동 가능하죠. 그동안에는 정체 현상이 있어서 불편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또 보시면 이제 서부간선도 지하도로 지금 일부 개통이 되고 또 이용 가능하고 또 우리가 말하면 월드컵 대교까지 같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양평동 이 성산대교 있는 쪽까지 오니까 거기서 이용을 하면 월드컵 대교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더 편리하고 교통도 좋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생기죠. 왜 실투자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궁금하시죠? 이게 그냥이 아니고 투룸입니다. 방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거실도 있고요. 물론 화장실 있고 거실 방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시세가 싸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투자금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시세가 3억 1,200에서 3억 3,700만 원인데 이게 이 전세 시세입니다. 근데 전세 시세에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매매가가 싸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큰 돈으로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전세와 같이 이렇게 합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약 1,000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평동에 이렇게 똘똘한 한 채 투룸 오피스텔 이렇게 있는 게 요즘 잘 안 나와요. 그만큼 웬만한 데는 다 새로 지었고 그만큼 땅이 부족하다. 이제 새로 지을 땅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임대를 하시고 싶으신 분 적은 돈으로 이 월 수익까지 보실 수 있다. 요거는 굉장히 똘똘한 한 채다고 볼 수 있고요. 한 약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에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소득을 매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2개 정도 갖고 계시면 월 생활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더 중요한 거 오피스텔은 대출 규제가 없지요. 조금
좀 아주 고가 아닌다면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약 한 70%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 예상 투자 금액은 약 6,500에서 7,700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시기 어려우면은 우선 이렇게 사놓으셨다가 조금씩 갚아가면서 월 수익을 높이고 시세 차익까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똘똘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 지금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곳도 살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당산에 있는 투룸 오피스텔이고요. 거실까지 포함한 아주 또 합리적인 곳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2030 도시 기본계획의 핵심지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미리미리 선점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김채용 이사님과 함께 1대1로 상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상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부동산 투자 전략과 관련된 정보도 전해드릴 거고요. 상담은 이야기 필수니까 꼭 미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안내 예약 한 번 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도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친절히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다만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2부 기다리고 있는 순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치 있는 지역들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릴 텐데 2부에는 이곳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풍부한 인프라로 주거 만족도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직주 근접 입지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죠.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는 강북구의 핵심 지역인 마포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상권 또 직주 근접 입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여러분 귀한 아파트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들 그리고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첫 번째 지역 정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세 보니까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투자 가치 얼마나 좋을지 지금부터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두 지역, 서초동하고 그리고 이제 마포 쪽을 만나볼 텐데, 자, 뭐 그러기에 앞서서 항상 제가 뭐 이 한 주간에 대한 또 얘기들 또 안 드려볼 수가 없죠.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전세 대출 부분들도 사실 실거주 분들한테 큰 그렇게 영향이 없도록 당부를 하셨던 대통령님의 말씀도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시장에서 전세 대출 자체가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뭐 이것들 때문에 사실 반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반전세의 영향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사실 이제 실거래가 부분들, 특히 전세가 조금 하락세로 전향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저는 과연 이 총량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들, 가계부채 총량이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올해 연말 이제 이번 달하고 다음 달밖에 남지 않았죠. 5%가 상당히 넘어서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뭐 대선도 있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총량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부분 좀 규제가 풀리게 될 텐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전세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수요층 자체가 과연 내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올해 연말에 우리가 이런 시장들을 만나왔기 때문에 과연 다음 내년에 봄 시장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만 있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수요가 오히려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 보여지는 거고, 거기에다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세가의 상승도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리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 라인들, 특히나 입지 좋은 곳들의 라인들은 아직도 전세가들이라든지 또는 매매가에 어느 정도의 그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그리고 실거주라는 부분들을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또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입지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르셔야 된다는 거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 서초구를 말씀드리겠는데, 자 일단은 서초구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2호선, 3호선 라인들을 이용할 수 있는 교대 역세권이고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29제곱에 약 10평 정도 사이즈의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실면적은 13평 정도 사이즈입니다. 일단 금액대는 주변의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6억 원대, 7억 원대를 늘 호가하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한 대략적으로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한 5천 정도에서 6천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일단 이 지역은 거주 선호도가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고요. 거기에다 주변에 직주 근접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이슈들도 존재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선 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지역은 교대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에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을 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산업벨트 라인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상당히 뛰어난 곳 중에 하나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터미널 라인들, 그리고 터미널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인프라, 그리고 인프라에 따른 상권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교통편이 상당히 우수한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에 이렇게 좋은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라인들까지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그 주변에 가깝게 한번 보자면, 주변 반경 1km 이내라고 보시는 곳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들인데, 학군도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2025년도 이후에 현 정책대로 유지가 된다면 자사고 폐지가 확실시 될 수가 있는데, 자사고 폐지가 진행이 된다면 명문 학군으로 몰릴 수 있는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8학군들의 주변에 수요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보시면 학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들, 코오롱 롯데실성 부지의 개발, 교대 라인들의 수요, 자 거기에다가 법조타운의 수요, 성모병원의 수요, 백화점들의 수요, 이렇게 임차인들의 수요가 워낙에 또 풍부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산업벨트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도 이렇게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부분은 뭐겠습니까? 이 좋은 지역이 공급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은 저는 이런 정보사 부지의 개발도 이 서초구의 가치를 한껏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정보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그 위에 위치하고 있었던 정보사 부지, 정보사령부 부지가 어떻게 변합니까? 앞으로 미래형 친환경 업무단지로 변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업체들이 들어올 수가 있느냐?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IT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산업, 금융 산업, 4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AI부터 블록체인 사업들까지 여러 가지의 산업 4차 산업들이 대규모 몰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1차와 2차 산업의 그런 직업군들보다는 굉장히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뿐만 아니라 매매가 또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고요. 부지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롯데 칠성 부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서초동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일어날 수가 있는 개발인데 교대역에서 가까운 곳에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그 주변에 이런 개발들이 큰 개발들이 들어간다면 토지의 가격이 그대로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용적률 상향이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토지의 가격이 주변에 대규모로 상승하게 된다면 그 주변에 미칠 수 있는 여파는 당연히 클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본다면 서초동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으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내재 가치와 자 그리고 낙수 효과까지 같이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자, 이렇게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는 올해 연말에 착공 내지 내년 초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대규모의 개발들이 서초구의 미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개발 호재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인데요. 지하 사업 구간이 진행이 된다면 삶의 질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로써 부동산의 가격, 특히나 삶의 질이 너무나도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기 시작한다면 그 부동산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상부에 있었던 교통망들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상부에 어떤 것이 구성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하지만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금보다는 더욱더 주변의 환경 자체가 개선될 수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개발들 저는 서초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메머드급 개발 호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자, 이런 개발들이 과연 진행이 되고 있을 당시에는 우리가 선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현재 삼성동에서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코엑스 라인들 주변들, 현대차 GB센터 구성이 되는 곳 영동대로 주변들 개발이 워낙에 크고 앞으로 토지의 가격대 또는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였죠. 그렇게 되면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잠삼대청이라고 해서 잠실과 대치 그리고 삼성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압구정 라인들까지도 묶였죠. 청담동까지 같이 필두로 해서 자 그렇다면 근데 이 지금 현재 묶여있는 이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있는 이 지역이 과연 가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사고 싶어도 또는 투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의 개발들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기본 계획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할 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개발이 진행되기 이전에 미리 선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액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직은 임대사업자 혜택을 바라볼 수가 있는 6억 원대 미만의 물건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고요. 전세에 안고 투자하셨을 때 5천에서 6천 정도면 전세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한 3억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보증금 5천 또는 3천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월세 130에서
많게는 14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네, 서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 이렇게 좀 전해드렸습니다. 서초야 당연히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어서 거주 만족도 좋고 입지 훌륭하다라는 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두말하면 잔소리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곳이 조금 더 주목받고 있는 건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이 탄탄한 개발들입니다. 이로 인한 호재 여러분께서도 꼭 누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전략들 함께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역시나 함께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02-2638-3994번 지금 밑에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같이 있는 지역들도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아파트 정보 전해드릴게요. 망원동에 위치한 곳입니다. 위치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곳 6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포 구청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라고 하네요. 지금 시세 보니까 7억 1,500만 원에서 7억 3,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마포도 계속해서 지금 다각 개발들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호재거리들 넘쳐나고 있는 곳인데 7억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시죠. 네. 재작년에도 제가 늘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실거주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세를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좋은 지역들 2, 3년 전에 아마 과거로 돌아가신다면은 그때는 당연히 매수하시겠죠. 지금은 많이 올라서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가 좋아질 수 있고 개발이 많은 지역이라면 앞으로 향후에도 가격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자, 우리가 그 수많은 정책들을 이겨오고 그리고 그 수많은 정책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정책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급 없는 규제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방향이 공급 쪽으로 많이 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직도 공급이 된다라고 해도 또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또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 이 마포구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거주 목적을 좀 두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이 지역은 교통도 좋지만 자녀들 키우기도 상당히 좋고요. 초등학교 학군들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한강과 그리고 뭐 주변에 대규모 공원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들 데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구 중에 하나죠. 저는 25평에서 28평형 정도 사이즈를 추천드리고요. 자, 이쪽 지역은 시세가 7억 1,500에서 7억 3,500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한 1억 2천 정도. 자, 그리고 이쪽 지역도 마찬가지 선호도가 좋은 곳이에요. 살기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곳 중에 하나고요. 자,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군들도 많이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시겠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포인트는 바로 이런 대규모 공원화, 상권 확대, 재건축에 대한 이슈 이렇게 세 가지의 포인트로 한번 압축을 해봤고요. 자, 도시가 발달하면 우리 서울시 특히나 대도심 중에 대도심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층 빌딩화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저층 주거지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 또한 마찬가지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좀 이슈가 되기 시작한다면 이 용적률 충분히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점점 빌딩 숲화가 돼가고 있는 서울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 안에 위치하고 있는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한 곳 바로 이 공원, 숲세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이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변에 숲을 끼고 있는 곳들 충분히 좀 저는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 주변에 다양한 큰 대규모 공원이나 숲이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개발 사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미래 가치를 끌어올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친환경 세대, 거기에다가 수세권과 숲세권의 프리미엄을 둘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마포구 망원동 되겠고요. 자, 이 지역 한번 보죠. 지도 같은 경우로 보셨을 때 교통은 마포구청역이 가장 가깝고요. 바로 두 정거장 넘어가면 DMC역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로 합정역이 있습니다. 합정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 라인이 있죠. 그래서 가깝게 뭐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6호선 그리고 합정의 2호선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변에 공원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공원 많은데 많이 보셨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지역들. 자, 그리고 이렇게 한강이 가까우면서 이렇게 공원이 대규모로 펼쳐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저는 대표적인 이 망원동이야말로 개발이 진행이 되거나 또는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입지적인 부분에서 교통 좋고 자녀들 키우기 좋고 숲세권과 수세권을 다 동시에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저평가되어 있기까지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이슈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재건축 이슈가 진행이 된다면 이주 수요가 나오거든요. 이주 수요가 나온다면 대부분 다 가까운 데로 갑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망원동 또한 그 지역을 피해갈 수가 없겠고 자, 그리고 뭐 대학교 학군들 주변에 이렇게 업무타운들 굉장히 가깝게 조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직주 근접 좋아요. 그리고 요즘 차 없는 사람들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쉬는 날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쉬는 날 빨간 날 이런 날 어디 가십니까? 네, 대부분 다 야외로 그리고 뭐 교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부분 다 차를 이용하실 텐데 이렇게 가깝게 도로망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수환로까지도 있기 때문에 서울 전역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까지도 충분히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는 교통편이 상당히 용이하다. 자, 그리고 2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마포구도 마찬가지로 가격대 상승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성산시형 아파트 재건축 진행이 된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윗동네거든요. 바로 윗동네에서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5천 세대에 달하는 초대형 아파트 단지가 탄생하게 됩니다. 요거 탄생한다면 물론 여기 3,700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주 수요도 충분히 나오겠죠. 그 부분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공세권 아파트와 숲세권 아파트가 분양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여파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리서치 결과라든지 또는 분양시장의 이렇게 경쟁률을 좀 보자면 청약 경쟁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는 분양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곳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공원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옆 동네 상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당윤리 화력발전소가 이렇게 초대형 공원화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 한창 공사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2의 한강의 명소로 탄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자, 거기에다가 월드컵 대기 완성이 됐죠.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망과 이어지면서 남북권 이동성이 상당히 용이해졌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앞으로 2026년도에 광역철도 추가적으로 구성되는 거,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빈 공터, 롯데몰이 대규모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부족했었던 인프라 채워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5에서 28평형 정도대 사이즈인데요. 7억 1,500에서 7억 3,500입니다.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1억 2천 정도.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은 1억에 한 대략 150에서 160 정도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3억 한 3, 4천 정도 필요해 볼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녹지 굉장히 풍부한 곳이니까 여러분께서도 놓치지 마시고 쾌적한 환경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번호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